안녕하세요. 국회 선전박사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오픈 전 45일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특히 네이버 블로그 홍보, 협약을 통한 관계 구축, 지정심사 대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45일 뒤에 오픈을 한다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보호자들이 정보를 검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채널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야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과 주제 선정. 블로그의 첫걸음은 명확한 주제와 컨셉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주제를 꾸준히 다루게 되면 검색 엔진이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건 이용자가 서비스에 재방문하는 경향을 높여주는 관계 마케팅의 가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정보성 컨텐츠와 더불어서 일지 형태의 포스팅을 하세요. 공사 현장, 인테리어, 시설 구축 과정 등 모든 과정과 이런 것들을 사진을 막 찍으셔가지고 이야기로 기록을 해보세요. 또 내가 왜 주간보호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이러한 스토리는 블로그의 시작점이자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인력 채용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예비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키워드들을 좀 잡아 두셔야 되는데요. 블로그를 네이버 상위에 노출시키려면 지역명을 포함한 키워드를 적절히 삽입하고 경쟁이 낮은 걸 먼저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주간보호를 한다 그러면 대전 주간보호센터보다는 대전 주간보호 준비, 뭐 아니면 노인 돌봄 프로그램 체험,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를, 이게 또 경쟁이 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목과 본문에 녹여보세요. 그리고 컨텐츠도 다양화해야 되는데, 오픈 전에는 시설 소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센터 비전, 운영 철학, 예비 프로그램, 뭐 치매, 파킨슨, 그 각종 노인성 질병들 등급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될 5가지처럼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해서 전문성을 부각시키세요. 그리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포스팅을 하셔야 되고, 상호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해진 요일에 포스팅을 올리고, 블로그 이웃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시고 소소하게 답변을 또 드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트래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누군가가 참여를 해서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미리 예비 고객과 만나고 질문과 고민에 답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실력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센터 오픈과 동시에 시작해서 만들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표님 이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 얼마 남지 않았죠. 오픈이 45일 남았는데 이때는 협약을 통한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센터가 아직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명함도 안 나는데 어떻게 주위에 찾아다니냐, 관계 마케팅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관계 마케팅의 핵심은 장기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오픈 전에 뭐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협약이나 협력 관계 앞으로 우리 잘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오픈 이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위에 있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갈 만한 데 있잖아요. 예. 지역 병원이라고 하면 그럴 때 진료 의뢰 시스템, 어차피 그쪽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낼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몇몇 어르신들은 또 우리 센터에 이용을 또 퇴원하고 나면 받을 수도 있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센터를 또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서로서로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미리부터 가서 인사를 좀 트는 거죠. 약국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해서 약 복용 상담 제공 좀 해줄 수 있냐, 봉사활동도 가능하냐, 우리가 모셔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안내 책자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홍보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데 방문요양 안 한다, 그럼 다른 장기관 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도 있죠. 방문요양 센터, 복지연구, 치매 예방센터 협약 맺고, 뭐 전문 인력 프로그램 상호 교류하고, 뭐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강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공유를 할 수 있고, 노하우도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친해지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위에 있는 장기관 기관이라든지,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 협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시군구 보건소, 노인복지 관련 부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찾아가 보세요. 그분들한테도 또 고객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두려워서 잘 안 가시고 그러는데, 예, 공공기관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지역사회에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커뮤니티 뭐 노인회라든지 뭐 주민센터, 종교기관, 이런 지역 커뮤니티 갈 수 있는 그런 곳들 단체 미리미리 찾아가야지 오픈하고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미리미리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미리 개선해 놓고, 그다음에 오픈하고 나서 또 초대도 좀 하고, 우리도 그쪽에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또 도움을 주고, 예, 협약서 같은 거 지금 못 쓰더라도 나중에 쓰는 거 약속도 좀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이 회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미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면 오픈 이후에 수급자가 확보가 원활해지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픈 하자마자 10명씩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대표님 참 괜찮아, 이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 품질이나 신뢰도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상호 이익과 신뢰 구축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픈 전부터 좀 해보세요. 오픈 전 45일 전에 해야 될 세 번째, 당연히 심사 대비입니다. 준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간보센터 운영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 지정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죠. 오픈 45일 전은 서류 준비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정 심사 절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사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정 심사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네, 보통 월 초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중반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기본 지정 심사청서부터 해가지고 운영 규정, 사업 계획서, 뭐 그 외 필수 자료들을 하고요. 접수는 최소 1, 2개월 전에 뭔가 미리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내라고 할 때 딱 내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만나보고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관계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 날짜가 되면 심사를 보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쓴 서류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니까 완벽하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실무에 맞게끔. 예, 그 계획서와 실제 준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나와서 현지 확인도 다 하거든요. 시설 면적이라든지 안전시설,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위생관리 이런 것들 다 하니까 사전에 뭘 봐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서 하고, 뭐 진짜 특히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벨, CCTV, 안전장비 이런 것들은 작동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전체적으로 실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실제 심사, 실제 심사를 심사위원회가 일어나서 서류 환장 결과를 확인해서 종합해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를 결정을 해서 미비점 발견한 경우 그냥 보완 요청으로 해서 보완돼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통과되면은 지정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더 깊이 좀 말씀드리면, 운영 계획은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뭐 서류만 잘 만들면 된다 이랬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 기관과 협약 기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협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차별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관계 마케팅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육, 그래서 법정 교육이라든지 신규 직원 교육이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 환경의 안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뭐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지막 남은 이 45일을 채울 것인가? 남은 45일밖에 안 남았다면 이게 짧아 보이지만 준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센터의 모습과 철학을 꾸준히 공유를 하고, 병원, 돌봄기관, 커뮤니티 단체와 미리 협약을 맺어서 신뢰 네트워크를 넓히시고, 지정심사 서류하고 시설 점검까지 무사히 통과해서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를 한다면 오픈과 동시에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망과 홍보 채널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45일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인테리어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신경 쓰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세 가지 하랴, 엄청 바빠요. 예. 하시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르지?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보셨다면 정말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죠? 일단 블로그 먼저 만드세요. 블로그 만드는 방법이요,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